자, 슬라이드 쇼를 구현을 할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완료본입니다. 자, 제가 지금 클릭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슬라이드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가 저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미지를 한 자리에 다 모아놔야 될 것 같아요. 모아놓고 그 다음에 페이지가 열리자마자는 다 안 보이게 하고 이미지가 4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를 보여줘. 첫 번째가 사라진 다음에 두 번째를 보여줘. 두 번째가 사라진 다음에 세 번째를 보여줘. 세 번째가 사라진 다음에 네 번째를 보여줘. 네 번째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네 번째가 사라진다면 다시 첫 번째를 보여줘.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걸 지금 작성을 해야 된다고요. HTML 구조를 일단 확인을 해보면 이미지 4개가 나열이 되어 있겠죠.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슬라이드 쇼라는 거 안에 이미지 4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에 위드와 하이트가 적혀 있는데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CSS에서 그냥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일단 CSS를 보고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 안에 이미지가 4개가 있어요. 얘는 별도의 리스트로 안 짠 이유는 그 자리에서 그냥 나타나고 사라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 있기만 해도 됩니다. 연결되어 있는 CSS는 메인 CSS라고 하니까 볼 건데 메인 CSS 위에 normalize라는 게 있어요. normalize는 CSS의 리셋이라고 했는데 조금 느슨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CSS 리셋할 때 보통 구글에서 메이어라는 개발자의 코드를 많이 썼었는데 얘는 일단 normalize가 로드가 되어 있어요. 얘부터 잠깐 열어보죠. CSS 안에 normalize CSS 열어볼게요. 버전은 좀 낮을 것 같지만 보면 HTML5의 요소들을 이해 못하는 누구 i8과 9를 위해서 이것들을 쓰면 걔들은 뭔지 모를 거니까 얘들은 그냥 불러 요소처럼 보여줘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하이 브라우저에서도 저런 태그를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플러스 기타 기본적인 요소들의 리셋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normalize가 로드가 되어 있고 메인 CSS 로드를 해볼게요. 자, 메인 CSS를 보면 지금 슬라이드 쇼 이게 누굴까? 슬라이드 쇼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부모군요. 부모한테다가 뭐가 걸려 있냐면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요소를 넘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가리래요. 자, 이거 무슨 뜻이죠? min width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무슨 뜻일까요? 최소 너비가 960이라는 게 뭔 말이냐고요. 자, 브라우저 너비가 지금 80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클래스명 슬라이드 쇼의 너비는 몇입니까? 지금 상태에서 화면을 한번 볼까요? 지금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너비가 F12 눌러서 개발자 도를 켜볼게요. 자, 브라우저 너비가 지금 800쯤 됐다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클래스명 슬라이드 쇼의 너비 몇이냐고요. 800이 아니죠. 여기 지금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가로 스크롤이 있잖아요. 가로 스크롤이 있다는 얘기는 클래스명 슬라이드 쇼의 너비가 몇이란 얘기입니까? 960이란 얘기라고요. 그러면 브라우저 너비가 이제 훨씬 더 넓어졌어요. 한 300 정도 됐습니다. 클래스명 슬라이드 쇼의 너비는? 너비는? 클래스명 슬라이드 쇼의 너비는? 960이에요? 아니죠. 960이 아니라고요. 너비 다 쓰잖아요 지금 마우스 올렸을 때.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최소 너비가 960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브라우저 너비가 800이라고 한다면 슬라이드 쇼는 960이고요. 브라우저 너비가 저거보다 크면 1000이라고 한다면 클래스명 슬라이드 쇼는 1000이라고요. 최소만 잡아지 최대를 잡은 게 아니잖아요. 최소 너비가 960이라고요. 이 이하로는 줄어들지 않는다고요.
960 이하로는 줄어들지 않고 960 이상으로는 다 쓴다는 얘기라고요. 다시 설명을 하면 저 너비는 960 이하로는 줄지 않는다입니다. 960 이상으로는 당연히 늘고요. 확인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최소 너비는 960에 그거보다 더 큰 브라우저에서 너비를 다 쓰게 돼 있는 게 min width라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안에 있는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none 돼 있어요. 일단 다 안 보여요. 시작하자마자 이미지 4개가 있는데 다 안 보인다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들은 다 죄다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고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레프트 50에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800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언제든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슬라이드 쇼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가 절대값으로 위치가 잡혀 있다고요. 슬라이드 쇼가 이만큼의 너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지가 앱솔루트 돼 있고 레프트 50이면 이미지는 당연히 어떻게 있겠습니까? 레프트 50부터니까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크기의 반만큼 왼쪽으로 와야 항상 정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완료본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이렇게 아주 대따 큰 모니터로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미지가 항상 가운데 있잖아요. 자, 왜 앱솔루트로 돼 있어야 되냐면 하나가 사라지고 하나가 나타날 때 살짝 겹친다고요. 이게 바뀌는 과정에서 겹치는 게 뒤에 살짝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지를 다 겹쳐놔야 되는 거라고요. 겹쳐놓으려면 이미지에다가 앱솔루트가 돼 있어서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된다고요. 그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에서 순번대로 지금 우리가 하나 보이고 하나 안 보이고 하나 보이고 안 보이고 이렇게 짜야 되는 거니까 앱솔루트 했을 때 요소를 가운데 놓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고요. 레프트 50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방법도 있습니까? 트랜스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트랜스폼으로 해서 여기 이거는 그대로 있대 얘가 자기 크기의 반만큼 왼쪽으로 와 라고 하는 건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의 x의 마이너스 50%라고 하면 이 픽셀을 계산 안 하고도 가운데 놓을 수 있지요. 네. 그러면 얘는 뭘까? 저 라인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CSS에는 분명히 슬라이드 쇼의 부모 중에 Node.js가 있으면 이미지 중에 첫 번째가 화면에 나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HTML에 가봤더니 Node.js가 있네. 그러면 Node.js가 있으니까 이 슬라이드 쇼의 부모에 가까운 부모 중에서 여기에 Node.js가 있으니까 지금 이 CSS가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을 때 이미지의 첫 번째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검사해서 HTML에 분명히 아까 Node.js가 있었는데 보니까 사라져 있어요. Node.js가 JS로 돼 있다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를 작성을 하고 있지만 브라우저에 따라서는 또는 사용자가 설정에 따라서는 스크립트를 끄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정신없다라고 해서. 왜냐면 우리가 HTML과 CSS와 jQuery를 지금 거의 다 배우고 있습니다. HTML은 웹표준에서 HTML은 구조 언어, CSS는 표현 언어,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는 동적 언어라고 했어요. 즉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CSS가 없어도 자바스크립트가 없어도 HTML만 순수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웹사이트를 순수하게 다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짠 게 웹표준이었으니까 CSS와 jQuery를 아예 끄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로 고지식한. 그렇게 하면 HTML이 빨리 뜨니까 내용은 어차피 내용은 CSS와 자바스크립트가 없어도 내용 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끄는 경우도 있으면 끄는 사람한테는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되고 나와야 된다고요. 스크립트가 안 다는 상황에서는 얘가 나오게 있어야 된다고요. 자, 지금 예제를 i에서 보시겠습니까? 실행해서 런치인 i 할 때 분명히 밑에 하단에 경고가 있을 거예요. 여기 차단된 컨텐츠 허용이라는 건 자바스크립트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지금 묻고 있다고요. 묻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은 허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요. 허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미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HTML에 아까 뭐 여기 Node.js라고 있는 게 지금 살아있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세로 고침하고 만약에 이 차단된 컨텐츠 허용하면 누굴 허용한 거냐면 헤드와 하드 사이에 있는 이 스크립트들을 다 허용한 거예요. 그래도 아직 해결은 안 됐어요. 근데 왜 사라지냐고요. 여기 있는 게 왜 사라지냐. 그건 여기 9번 라인에 보면 modernize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modernize. 자, modernizer라고 부르는 저 modernizer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자, 지금 스크립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을 해준 거예요. 저 모더나이저가. 브라우저가 우리가 보려는 브라우저가 아이든 크롬이든 파이어폭스든 간에 그 브라우저가 스크립트를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HTML에다가 Node.js가 아니라 JS를 넣어줘라 라고 HTML의 클래스명을 조작해 주는 녀석이 쟤라고요. 제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단순히 스크립트가 실행되고 안 되는 거를 구분을 했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가 CSS를 사용을 해봤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컬럼이라는 걸 써봤었어요. 컬럼에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파이어폭스에서는 컬럼의 스팬에 올이 안 먹었는데 크롬에서 먹는 경우가 있었어요. CSS에 우리가 배우는 CSS의 새로 생긴 신속성들은 브라우저에서 아직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브라우저들마다 어떤 건 지원이 되고 어떤 건 지원이 안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애써 디자인하고 만든 효과들이 모든 브라우저에서 똑같이 나오는 게 목표예요. 일치되게 나오는 게. 근데 똑같이 안 되는 상황이 반드시 나옵니다. 아까 뭐가 컬럼스의 스팬의 all이라는 요 속성이 파이어폭스에서는 안 먹었었다고요. 너는 너빌 다 써라고 했을 때 그게 안 먹었었다고요. 근데 크롬에선 먹었었다고요. 나는 크롬을 보고만 짰는데 파이어폭스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사용자가 파이어폭스를 쓰는지 크롬을 쓰는지 구분을 해야 되고 플러스 모두 구분을 해야 되냐면 그 브라우저가 효과들을 어떤 걸 지원하고 안 하는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누가 해주냐면 얘가 해줍니다. 모더나이저라는 녀석이 해줘요. 그래서 모더나이저 구글 해볼게요. 모더나이저 구글 해보십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제가 뭘 해주는 녀석인데? 라는 걸 좀 더 보고 오겠습니다. 모더나이저 가볼게요. 모더나이저 들어가 보십니다. 메뉴에 나오죠? 자, 이 한 줄이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더나이저가 tells you, 여러분께 알려준대요. 뭐를?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의 피처들이 여러분이 사용한 그런 많은 피처들이 유저 브라우저에서 걔를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여러분한테 알려준대요. 저 모더나이저가. 그러면 모더나이저가 지금 우리 예제에서도 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커스텀 돼 있어서 이 커스텀은 지금 뭐만 검사를 하려고 했던 거냐면 저 JS만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만 검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JS 말고 원래 이 모더나이저의 원본을 다 받으면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자, 모더나이저는 별도로 예제를 따로 만들었어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자세히 좀 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사이트를 만든 그 사이트는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브라우저에 다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 말은 다시 역으로 하면 여러분이 만든 사이트는 지금도 1차, 2차 지금 하고 있지만 1차 하신 것도 브라우저에서 아이나 사파리나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나 해서 보시면 다 똑같이 안 나온다고요. 그걸 맞추는 게 어렵다고요. 그걸 맞추는 걸 얘가 그나마 좀 도와준다고요. 왜? 브라우저를 구분을 해주니까. 그럼 구분해주면서 끝난 거면 안 돼요. 구분했을 때 그러면 파이어폭스에서는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어찌저찌 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 구현을 해봐야지 라는 여지를 줘야 된다고요. 그게 얘가 해줘요. 그 룸을. 다운로드에 가볼게요. 모더나이저에서 다운로드에 가봅니다. 자, 좀 전에 설명한 거 컬럼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해볼게요. 컬럼. 여기 키워드 입력하는 거에다가 컬럼스라고 입력을 해보실게요.
그러면 컬럼스 얘를 내가 쓸 건데 저 속성이 브라우저들마다 다 똑같이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을 하고 싶다고요. 이거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체크. 컬럼스라고 키워드를 넣고 체크해 봐요. 자, 체크해 보면 얘가 똑똑하게 두 가지의 방법을 알려줘요. 이렇게 해서 폴리필로 하는 방법과 CSS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린 CSS를 구현하는 방법 쪽을 볼게요. View example 보면 usage에서 view examples를 봅니다. 자, 그러면 위에는 CSS에서 구분하는 방법이고 아래는 스크립트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돼 있답니까? 브라우저에서 얘를 지원하는 브라우저라고 한다면 클래스명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브라우저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 모더나이저가 그 브라우저를 확인해봤더니 이 브라우저는 컬럼을 지원 못하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뒤에 박스는 예시고요. 앞에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no 또는 no가 없는 걸로. 정말로 그런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것만 체크해서 다운로드를 하면 얘만 검사하는 걸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일단 해볼게요. 여기에 요 체크 아까 하셨으면 빌드 눌러보시겠습니다. 빌드해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요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다운로드. 그럼 하단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을 거고요. 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 바로 다운로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받겠다라고 하시고, 자, 다운로드 하셨죠? 요거 카피해서 지금 예제로 가져오시죠. 페이지 슬라이드 쇼의 JS 폴더 안에다가 그냥 넣어 볼게요. 메인.js랑 같은 위치에 옮겨와 주십시오. 가져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파일 이름 카피, JS랑 같은 루트에 있다라고 하니까 HTML에 가서 아까는 커스텀 min JS를 불러왔는데 그게 아니라 JS 폴더 안에 이제 얘를 불러온다라고 밴더 안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가져온다고 링크를 바꿔주세요. 다운받은 거에 주소 아까 카피했고요. 이렇게 넣어 주시겠습니까? 점점 슬래시를 왜 하죠 여기서? 이거? 자, 얘는 루트니까 얘는 없어도 돼요. 없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이 HTML이 루트에 있는 거니까 얘는 써도 안 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서브 페이지에 있는 거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서브 페이지에서 만약에 about이 서브라는 페이지 안에 about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서브랑 같은 폴더 안에 JS가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서 인덱스 안에 JS를 불러오는 거예요. 바깥쪽에. 요거는 항상 루트를 의미합니다. 폴더 구조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 인덱스 파일이요. 요 인덱스 파일이 어디에 JS 폴더 안에 이렇게 있대. 그런데 여기 안에서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폴더 안에 얘를 기준으로 여기에 만약에 JS 폴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폴더 안에 있는 걸 불러온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점 슬래시 돼 있으면 이 폴더가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여기가 루트기 때문에 여기 안에 JS 파일을 불러온다고요. 의미가 달라요. 얘를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웹에 올렸을 때 루트라는 건 사이트 안에 폴더 우리가 다톰에 가면 HTML 폴더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 폴더라고요. 다시 한번 어쨌든 여기에 넣어 주십니다. 이렇게 아이고 어디 갔니? 파일 이름 다시 카피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자, JS 폴더 안에 이렇게 불러온다라고 했고 실행하고 파이어폭스에서 다시 볼게요. F12 눌러봅니다. 이번엔 어디를 봅니까? HTML을 보십니다. 아까는 Node.js라고 해서 JS만 들어왔지만 이제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무슨 속성만 지금 구분하는 게 들어왔냐면 컬럼, 우리가 지정한 컬럼만 구분할 수 있는 CSS가 들어온다고요. 확인되었습니까? 요거를 누구랑 비교할 거냐면 크롬이랑 비교할 거라고요. 크롬도 열어볼게요. 런칭 크롬 했고요. 개발자 도구만 비교를 할 거니까 개발자 도구 켜시고
엘리먼트 부분을 봅니다. 자, 이거랑 누구랑 비교한다고요? 파이어폭스의 개발자 도구랑 비교를 하겠다고요. 자, 뭐가 차이가 날 거냐면 아까 제가 이 파이어폭스에서 뭐가 안 된다고 스팬에 올이 안 된다라고 했다고요. 파이어폭스에서는 노의 CSS 컬럼의 스판이라고 해서 컬럼의 스판에 앞에 노가 붙어 있지만 크롬에서는 스팬에 앞에 노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비교해 주세요. 지금 구분해주는 클래스 명이 어디에 들어와? HTML의 최상위 요소인 HTML에 들어온다고요. HTML 태그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컬럼의 스팬을 못 쓰는 녀석이 있다라고 한다면 CSS의 HTML에 클래스 명이 뭐가 들어올 거니까 이게 들어올 거니까 얘가 있을 때는 불러 누구한테 뭐 박스한테다가 다른 효과를 넣을 수 있다고요. 그럼 이 효과는 누구한테만 적용돼요? 크롬에 적용됩니까? 크롬에 적용이 안 되죠. 그러면 클래스명에 뭐가 들어와? CSS의 컬럼에 스판이라고 들어오고 파이어폭스는 노라고 들어오니까 이건 어디에만 쓰이는 거예요? 저 속성을 지원 못하는 브라우저에서만 내가 지금 작성하는 CSS가 먹게 하겠다고요. 이해되었습니까? 모더나이저는 그래서 최근의 사이트에서는 필수입니다. 모든 사이트에 거의 다 있어요. 여러분이 사이트에 돌아가서 요소 검사를 해보면 저 모더나이저가 없는 사이트가 거의 없을 거라고요. 거의 80~90%의 사이트는 다 있다고요. 왜? 구분을 해서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니까. CSS를 작성한 게 당연히 다르게 나올 거니까 그걸 통일해 주려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모더나이저가 해준다고요. 거의 모든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트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트를 브라우저별로 딱 열어서 다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속성 중에서 요것만 지금 구분을 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좀 괴팍해서 스크립트를 죄다 꺼버리고 사이트를 브라우징하는 유저가 있대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순수하게 짜내서 모두 다 안 보이게 하고 이제 순서에 따라서 보이게 하려는 스크립트를 짤 건데 그 스크립트 자체를 꺼버렸으니까 이미지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최소한 하나라도 보여주자라는 컨셉이라고요, 지금. 자, 모더나이저를 이용한 예제는 뒤에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로드가 되어 있다고요. JS를 지원하고 안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해주는 피처니까 지금 J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린 이렇게 노제라고 쓰게 되어 있는데 모더나이저가 돌아가고 보니까 무슨 소리냐? 얘는 이제 스크립트를 지원하는 거니까 노제스가 아니라 JS를 넣어준다고요. 확인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슬라이드를 구현하려면 뭘 해야 될지 일단 생각을 좀 해볼게요. 브라우저 다시 한번 봅니다. 완료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완료본을 보면 자, 일단 죄다 겹쳐있는 건 CSS가 다 했어요. 안 보이게 하는 것도 CSS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스크립트가 해야 되는 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이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 생각나는 것부터 써보자고요. 일정 시간 지나면 마다 할 일이 있대요. 그래서 할 일이 뭐랍니까? 지금 첫 번째 이미지를 쓱 보여주고 있다고요. 쓱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얘가 사라지고 두 번째 이미지도 또 쓱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미지가 사라지면 블라블라블라해서 마지막까지 오면 마지막 이미지가 쓱 나타나고 얘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가 첫 번째 이미지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요. 이미지가 서서히 나타나고 서서히 사라짐과 동시에 두 번째 이미지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변수를 일단 잡고 시작을 해보죠. 변수는 지금 이미지만 왔다 갔다 사라지는 거니까 이미지까지만 변수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변수 JS 열고 작성을 해보죠. 다큐멘트가 준비되면 할 일 있고 변수 잡아보겠습니다. 슬라이드라는 변수에다가 슬라이드 쇼 안에 있는 이미지들이래요. 클래스명이니까 점 찍고 이 안에 이미지들이라고요.
변수를 더 잡을 거니까 콤마로 이어서 쓸게요. 자, 지금도 저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점을 안 찍고 있는 분들이 있죠? 점 꼭 찍어주세요. 뒤에 가서 안 돼요 라고 하는 거 보면 반드시 앞에 아이디인데도 샵을 안 쓴다거나 클래스명인데 점을 안 찍는다거나 선택차가 틀린 게 거의 답니다. 지금 틀리지 마시고 다음. 자, 마지막에 가면 처음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는 걸 구분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가는 걸 구분을 하려면 슬라이드가 몇 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4개가 있다고 한다면 4개까지 다 본 거네? 그럼 처음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걸 구분하려면 여기 이 슬라이드 안에 값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끊고 볼게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하나만 확인하고 쉬겠습니다. 콘솔 로그 해볼게요. 얘한테 뭐가 있는지 검사를 해볼게요. 저장하시고 크롬에서 파이어폭스에서 확인해 보실게요. 어디서 보랍니까? 개발자의 콘솔에서 보래요. 콘솔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고 객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4개가 들어와 있다고요. 확인됐으면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콘솔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슬라이드 안에 들어간 건 지금 이렇게 jQuery의 객체로 이용해서 만들었더니 아까 얘를 열어보기 전에 얘가 오브젝트 객체라고 나와 있고 객체는 안에 속성값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넣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객체는 뭐라고 했냐면 변수뿐만 아니라 함수까지 같이 묶어줄 수 있는 게 객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jQuery에서 이렇게 불러오면 이 안에 있는 건 무조건 객체로 만들어서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함수도 뭐 먹을 수 있는 게 객체였지만 지금 얘를 열어보면 이렇게 해서 0, 1, 2, 3 인덱스 번호로 해서 값이 4개 있다라고 돼 있고 뭐가 있습니까? 값의 길이가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4개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슬라이드가 끝에 가면 다시 앞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려면 이 안에 값이 몇 개가 저장되어 있는지 알아올 필요가 있다고요. 값이 몇 개가 저장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올 수 있대? 랭스로 알아올 수 있대. 여기 랭스. 그래서 랭스를 쓸 수 있는 거라고요. 봅니다. 변수 끊지 않고 얘 개수라고 해서 슬라이드에 카운트라는 걸 만들고 얘 개수 어떻게 가져온다고요? 이 슬라이드 안에 아까 노드를 보니까 슬라이드 안에 여기에 나오는 것들 이렇게 해서 바로 나오는 것들은 점 찍고 쓰는 거라고요. 점 찍고 length 하면 저기에 뭐가 저장되어 있다고요? 4라고 저장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슬라이드가 처음인지 마지막인지 구분을 하려면 일단은 시작값이 있어야 돼요. current index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current index라는 걸 만들어서 시작은 0이라고 할게요. 열자마자는 0이라고 할 거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음 두 번째 이미지가 나오면 얘를 1로 바꿔 놓을 거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세 번째 이미지로 바뀌면 제가 2로 바뀌게 할 거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에 세 번째까지 오면 얘를 3으로 바꿀 거라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오면 0으로 바뀌게끔 스크립트를 지금 짜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변수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얘를 봤을 때 일정 시간마다 이미지가 일단 첫 번째가 쓱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순서대로 나타나고 사라지라고 합니다. 자, 일정 시간마다 할 일이 필요해요. 일정 시간마다 할 일.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걸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일정 시간마다 할 일. 이 뭐였습니까? 그럼 얘를 묻기 전에 시간을 한 번만 재서 하는 건 뭡니까?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건 자바스크립트에서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한 번만 시간을 재는 게 있었고 하나는 그 시간마다 할 일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시간을 한 번만 재서 하는 거는 뭐였냐면 set time out 이었습니다. 할 일, 시간.
시간은 밀리세컨드 해서 1초가 1000이죠. 1000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였다고요. 일정 시간마다 할 일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자, 운동에 빗대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운동을요, 동일한 스피드로 예를 들어서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타니까 자전거로 설명을 하면 시속 20km로 2시간을 타는 게 운동 효과가 높을까? 아니면 10분 최대로 달리다가 무조건 10분 최대로 맥시멈 스피드로 30이든 40이든 50이든 제가 평지에서 55km까지 밟아봤어요. 그렇게 하고 10분은 다시 한 5분 정도는 쉬고 다시 10분 해가지고 맥스를 뛰고 하는 식으로 해서 1시간만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20km로 2시간 운동한 게 효과가 높을까? 아니면 1시간을 하되 짧고 굵게 인터벌을 주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일정 시간마다 세게 하고 천천히 하고 세게 하고 천천히 하는 걸 인터벌이라고 한다고요. 운동에서도 걔를 인터벌 운동이라고 해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높다고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할 때에 일정 시간마다 할 일을 할 때 뭐가 있다고요? 인터벌을 두고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set 인터벌 할 일 시간 있다고요. 이게 문법이었어요. 자, 지금 예제는 마우스가 올라오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멈출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멈춘다고 한다면 시간을 한 번 재서 멈출 거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clear time out 해서 멈추려고 하는 대상에 이름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여기에 대상에 이름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름이 들어와서 얘를 멈추려면 아까 이 녀석한테도 이름이 있었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얘한테 이렇게 타이머라고 했다면 저 대상의 이름이 뭐예요? 이제 타이머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멈출 수 있다고요. 그러면 set time, set interval도 변수 이런 식으로 잡아서 얘를 멈추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clear interval 해서 멈추려고 하는 대상의 이름이 타이머니까 타이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우리 예제에서 멈출 일이 없지만 마저 설명을 하면 이렇다고요. 타이머와 관련되어 있는 건 저 두 개뿐이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든 jQuery든 자바스크립트의 내장 함수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 시간을 재서 그 시간마다 지나면 한 번만 할 일, 마다 할 일 이런 게 있다고요. 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정 시간마다 페이지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걸 하래요. 근데 나타나고 사라지는 게 처음이 마지막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할 일은 함수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다음 이 뒤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이미지는 나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5초로 할 건데 3.5초가 지나면 지금 건 사라지고 다음 게 나와. 또 3.5초가 지나면 지금 건 사라지고 다음 게 나와. 이런 식으로 짤 거라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첫 번째는 열자마자는 누가 HTML에서 이 첫 번째 요 녀석을 선택해서 얘가 나오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아까 우리가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배열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안에 값이 나열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브젝트 안에 값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저 jQuery 집합객체로 만들어진 녀석에서 인덱스 번호로 여기 0, 1, 2, 3 해서 인덱스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 인덱스 번호로 해서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처음 나오는 거예요. jQuery에서 우리가 뭐로 하면 이렇게 달러로 하면 저 요소를 집합 개체, 지금 아까 오브젝트라고 했어요. 오브젝트로 들어온다고요. 하나가 있든 여러 개 있든 걔가 집합 개체로 배열처럼 들어온단 말이죠. 그 집합 개체로 선택이 된 중 첫 번째 또는 특정 번째를 불러오는 건 특정 번째를 선택하는 건 뭐가 있냐면 EQ가 있습니다. EQ는 equivalent의 약자예요. 영문으로 그냥 풀 네임을 다 쓰면 equivalent라고요. equivalent는 뭐냐면 그거와 상응한, 동등한 이라는 뜻입니다. 뭐와 상응한? 여기 뒤에 숫자를 쓸 거거든. 이 안에 숫자가 들어온다고요.
여기 안에 인덱스 번호가 들어오는데 그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녀석을 선택하는 거라고요. equivalent, 해당하는, 상하는, 동등한. 그래서 저 숫자에 맞는 녀석을 선택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eq가 뭐의 약자라고요? equivalent일 겁니다. 스펠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equivalent 해볼까? 맞네요. equivalent가 무슨 뜻이래요? 이렇게 해서 동등한이라는 뜻이라고요. 자, 코딩은 다 영어로 하고 영어들은 다 줄여서 쓰고 있기 때문에 원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기억하기 좋다고요. equivalent가 무슨 뜻이래? 동등한이라는 뜻이니까 저 인덱스 번호에 여기 있는 이 숫자의 인덱스 번호와 동등한 녀석이라고요. 그래서 0, 1, 2, 3 해서 우리가 나오는 저 숫자로 가져올 거라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여기에서 이 이미지들이 다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변수명 여기 슬라이드에 저장되어 있다고요. 슬라이드에 아까 0, 1, 2, 3 해서 순번으로 들어오니까 그 순번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어떻게 고를 수 있대요? EQ하고 숫자를 넣을 수 있대. 0번. 그래서 얘가 보이게 하래요.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슥 보이게 하는 게 없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지금 이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오페서티가 없다. 0에서 1로 올라오게끔 짜줘야 된다고요. 굳이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클래스명을 넣어주고 그 클래스명이 있을 때 오페서티가 0에서 1로 들어와 미리 CSS의 트랜지션까지 다 걸어놓고 그런 설계 과정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클래스명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뿐이 없을 텐데 jQuery에서는 요소를 서서히 나타나고 하는 뭐가 있어요? 부적이 있어요. 그 부적의 이름이 뭐냐면 fade in입니다. fade in이라는 부적이 있다고요. 물론 이제 정신 용어는 메서드하고 부르지만 제가 jQuery를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허리춤에 부적의 뭉치를 로드를 하고 달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라고 했잖아요. fade in이라고 하면 이렇게만 하면 오페서트가 0에서 1로 바뀌는 과정을 얘가 이미 만들어 놓은 부적이라고요. 이미 만들어 놓은 메서드라고요. 그 메서드를 그냥 꺼내서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HTML에서 이렇게 상단에 얘를 로드해 놓고 여기에서 이 부적의 뭉치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저 다양한 메서드의 종류를 뭐로 로드를 해 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끄집어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면 순수하게 스크립트를 짜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나타날 수 있대. fade in. 저장해 볼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보십니다. 첫 번째 이미지에 fade in 해서 나타나라고 아까는 안 나오던 게 이제 슥 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된대요? 일정 시간마다 할 일이 아까 요렇게 일정 시간마다 할 일이 set interval 해서 이렇게 쓴다라고 했으니까 우린 지금 얘를 멈출 일이 없다고 하니까 얘한테 이름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를 그대로 써보자. set interval 해서 일정 시간마다 할 일인데 시간은 일단 3.5초로 할 거고요. 할 일은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게 사라지고 지금 게 뭘 보고 있든지 간에 지금 게 사라지고 다음 게 보여줘 사라지고 다음 게 보여줘 그러다가 마지막에 오면 다시 처음으로 보여줘 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함수로 쓰겠습니다. show next slide. 매개변수 안에서 이렇게 함수를 쓸 때는 이렇게 가로 열고 이거 안 해도 돼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걸 단도로 시작할 때 밖에서 단도로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로 들어올 때는 함수의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show next slide라는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적어 봐야 되겠습니다. copy function 이 함수가 할 일 적어 볼게요. 자, 이 함수를 만드는 건 우리가 이렇게 만든다라고 했죠. 만약에 이 함수가 반드시 입력값이 있어야지만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매개변수를 물고 들어와야 되는 거지만 얘는 그냥 실행하면 지금 건 안 보이고 다음 건 보여줘 다음 거 보여줘 다음 거 보여줘 라는 일만 시킬 거니까 매개변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즉 납품을 자제를 입력을 안 해줘도 된다고요. 입고를 안 해줘도 얘는 출고를
해준다고요. 자, show next 슬라이드가 할 일을 보도록 하지요. 얘가 할 일은 첫 번째 뭡니까? 적어보면 현재 슬라이드를 사라지게 한대요. 현재 슬라이드가 사라지고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난답니다. 현재 슬라이드가 사라지고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난대요. 풀어서 쓰고 걔를 다시 효율적으로 작성을 해볼까 합니다. 현재 슬라이드가 사라지는 거. 자, 좀 전에 나타나는 게 fade in이었대요. 요소가 서서히 나타나는 게 fade in이었대. 그러면 사라지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찍어보면 나타나는 게 fade in이래요. 그럼 사라지는 건? 그렇지, fade out. fade out 하면 사라질 거라고요. 자, 그럼 fade out 하면 또 서서히 사라진다니까. 자, 지금 현재 슬라이드 열자마자 아까 첫 번째가 나타나라고 해서 fade in은 걸었어요. 그러면 저 0부터도 바꿔볼게요. 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미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변수명 어디에? 0이라는 숫자를 지정한 적이 있어요. 변수명 어디에 저장해놨었죠? current index에 저장을 해놨었죠. 여기 current index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고요. 보고 치지 마시고 카피하십시오. 카피해서 가져오십니다. 이렇게 하면 어쨌든 첫 번째 이미지가 나타나는 건 됐다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열려있는 거는 어쨌든 슬라이드의 EQ에 0번이 열려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슬라이드가 사라지는 걸 그냥 풀어 쓴다라고 하면 현재 슬라이드가 사라지는 거 지금이 0번이라고요. 0번이 사라지는 건 어떻게 하는데? fade out 한대요. 이렇게 해서 fade out 걸면 얘가 사라진대. 그럼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어떻게 쓰면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날까요? 1번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fade in이라고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치? 현재 슬라이드가 사라지고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나 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지금 여기가 show 슬라이드의 함수가 끝나는 곳이에요. 이렇게 중괄호 좀 처리 좀 해볼게요. 중괄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는지를 주석으로 좀 표시 좀 해줬습니다. 자, 현재 슬라이드가 이렇게 됐대.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3.5초가 지났어요. 3.5초가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만 하면 지금께 사라지고 1번이 나타나. 그런 다음에 또 0번이 사라지고 1번이 나타나. 계속 거기만 맴돈다고요. 그게 아니라 3.5초가 지나고 얘가 또 실행이 됐다고요. 3.5초마다 우리가 함수명 얘를 실행하라고 했으니까 3.5초가 지나면 또 얘가 실행이 될 거고 얘가 실행되면 0번은 지금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0번 사라지고 하고 1번이 나타나래. 1번이 나와 있는데 이미. 그럼 계속 첫 번째 것만 없어졌다가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사라졌다가 그럴 거라고요. 지금 현재는.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얘가 현재가 사라지고 나타나는 거 이제 주석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3.5초가 지나면 이게 뭐로 바뀌어 있어야 돼? 얘가 1번으로 바뀌고 얘가 2번으로 바뀌어 있어야죠. 3.5초가 지나면 얘가 뭐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까? 3.5초가 지나면 저게 다시 이제 두 번째 이미지를 보고 있으니까 세 번째 이미지가 사라져.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미지가 나타나.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3번이고 4번으로 가야 됩니까? 여기에 EQ에 4번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검사를 해봤을 때에 얘가 EQ에 4번이 없었죠. 그죠? 0, 1, 2, 3 하니까 3이 끝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3 갔을 때는 뭐가 돼야 돼? 얘가 다시 처음 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처음 게 나타나려면 여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순서가 되지만 이렇게 써버리면 당연히 얘가 거의 동시에 실행되기 때문에 죄다 엉켜버립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선 3.5초마다 이 show next slide라는 함수는 여기 안에 숫자가 이렇게 들어올 게 아니라 이 숫자가 들어오게끔 우리가 짜줘야 된다고요. 3.5초가 지났대. 그러면 현재, 자, 이거 현재 슬라이드는 뭡니까? 현재 슬라이드 아까 0번 시작하는 건 current index가 된다며. 이게 바꿀게요. 이제 current index 번호로 0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current index 번호가 이제 다시 위에서 주석 좀 해볼게요.
커런트 인덱스 번호가 이렇게 줄여볼게요. 0번일 때는 지금 여기에 들어갈 걸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변수명 next index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자, current index 번호가 0번이면 얘가 0번이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죠? 1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current index 번호가 0번이면 next index 번호는 몇이 돼야 됩니까? 1이 돼야 된다고. 그치? current index 번호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 current index 번호를 이게 다 된 다음에는 current index 번호를 뭐로 바꿔? next index로 이제 바꿔놔요. 이렇게 바꾼다고요. 자,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3.5초가 지나면 show next slide가 작동한대요. show next slide라는 함수는 next slide index나 여기는 지금 뭘 써야 될지 아직 계산 안 했어요. 설정을 안 했고 어쨌든 current index가 0번이면 얘가 0번이면 거기에 1을 더해서 얘가 이제 next index 바꿀게요. next index로 바꿔서 next index 번호가 이제 1이 됐대. 여기 next index 번호는 1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얘가 1이고 이 current 번호는 이제 요 1과 1이라는 값을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저장을 하라고 하니까 이 current index 번호는 이제 1이 됐다고요. current index 번호가 몇이 됐다고요? 다음 3.5초가 지나고 얘가 들어오면 이제 current 번호는 몇으로 저장돼 있어요? 여기서 이 변수명의 값을 얘로 바꿨으니까 얘가 몇으로 됩니까? 이제 1이 됐다고요. next index는 그럼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돼요. 이제 얘가 2가 됐대요. 얘가 2가 됐으니까 current index 번호가 다음 3.5초가 지나고 들어오면 current index 번호는 몇이 됩니까? 2가 됐대요. current index 번호가 2면 next index는 3이 된답니다. 3이 되고 다시 3.5초가 지난 다음에 다시 이 함수가 진행되면 여기에서 값이 current index 번호를 아까 next index 값인 3위로 바꿔놨으니까 이제 current index 번호는 3이 됐습니다. 3이면 next index 번호는 몇이 돼야 되는데 4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몇이 돼야 돼요? 다시 0으로 될 수 있게 짜줘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자, 기본적으로는 current index 번호에다가 몇씩 더하고 있어요. current index 번호에다가 몇씩 더합니까? 플러스 1씩 더한다고요. 근데 이렇게만 해버리면 3.5초가 지나고 여기 끝에서도 next index는 0이 아니라 4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있지도 않은 이미지를 불러오려고 에러가 날 거라고요. 빈 이미지가 나올 거라고. 이러면 안 되고 current index 번호가 3일 때는 next index 번호가 몇이 되게 0이 되게끔 짜줘야 된다고요. 이 방법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거의 공식처럼 쓰여요. 우리가 아까 슬라이드가 처음인지 마지막인지를 구분하려고 슬라이드에 뭐를 알아왔냐면 슬라이드 개수를 알아왔어요. 슬라이드 개수가 아까 뭐가 찍히고 있었습니까? 4가 찍히고 있었어요. 이 랭스에는 이 슬라이드 개수를 구해서 슬라이드 카운트에 4라는 걸 저장을 해놨다고요. 그러면 4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해보자고요. 여기에서 지금 슬라이드 개수, 슬라이드의 카운트에는 몇이 저장되어 있다고요? 4가 저장되어 있다고요. 지금 상태로만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얘가 3번일 때는 그러니까 current index 번호가 3번일 때는 next index 번호는 4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next index가 4가 나오면 다시 next index를 0으로 바꿀 수 있게끔 산수를 해야 된대요. 쟤를 열려면 얘부터 이해를 해야지. 저 퍼센트가 뭐죠? 나머지라고 했어요. 그죠? 나머지. 뭐로 나눈 나머지? 지금 여기 써놓은 거면 2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라는 겁니다. 해볼까요? 얘를 콘솔에서 볼까요? F12 눌러서 콘솔을 켜고 콘솔에서는 스크립트가 먹으니까 7% 2라고 하면 뭐라고요? 나눈 나머지가 몇이래? 1이래. 자, 그럼 우리가 쓴 걸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current index 번호가 0이면 0 더하기 1은 1이니까 얘가 1이고 1을 뭐로 나누래요? 슬라이드 카운트엔 몇이 저장돼 있어요? 슬라이드 카운트에는 4가 저장돼 있잖아. 그래서 1% 4라고 하면 뭐가 남냐고요? 1을 4로 못 나누죠. 그러니까 1이 고스란히 남는다고요. 확인됐습니까? 그 다음에 3.5초가 지났어.
3.5초가 지나면 지금 next index가 1이면 이제 current index가 1이라고 바꿔놨으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1이 들어온다고요. 1이 들어오면 1 더하기 1 해서 이제 current index 번호가 몇이 됩니까? 2가 될 거 아니야. 2% 4라고 하면 몇이 돼? 1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라고요. 확인됐습니까? 3.5초가 지났어. current 번호는 2가 됐어. 2에 1을 더해서 next index가 3이 됐대요. 3% 4하라고 하면 3이 온전히 남고 4%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next index가 4. 이 결과값이 어쨌든 여기 이 산수로 한 요 산수가 4가 됐을 때 4 나누기 4는 나머지가 0이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인덱스 번호가 여기가 이제 마지막까지 와서 얘가 3이 들어오면 이게 3이 들어오면 요 결과값이 뭐가 돼버린다고요? 이제 0이 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인덱스 번호가 차곡차곡 바뀔 거라고요. 정말로 그런가? 커런트 인덱스 번호를 콘솔에 찍어볼까요? 그럼 콘솔에서 이게 어떻게 바뀌는 게 확인이 돼야 됩니까? 맨 처음엔 0이다가 3.5초 지나면 1이다가 3.5초 좀 2다가 3이다가 4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0으로 되는 걸 확인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십니다. 저장 콘솔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1번 2번 3.5초 지나서 3번 그 다음에 다시 0번 되겠지? 0번 해서 이렇게 인덱스 번호가 0, 1, 2, 3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확인이 되실 거라고요. 지금 이제 이게 끝입니다. 주석은 다 빼고 원료본의 소스만 빼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상태가 원료본이어서 지금 3.5초마다 슬라이드가 잘 작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1초, 3.5초, 1, 2, 3.5. 근데 나 이거 보고 싶다고요. 여기 뭔 내용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링크도 있고 설명이 있고 더보기가 있으면 클릭할 수 있게끔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자한테. 시간을 안 준다고요, 지금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만 바뀌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마우스가 올라가면 나 이거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건데 멈춰야 된다고요. 우리가 set interval로 되어 있는 걸 멈추려면 이 set interval로 되어 있는 걸 멈추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clear interval 해서 이 멈추려고 하는 대상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며. 그런데 멈추려고 하는 얘를 멈추려고 하는데 얘한테 이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뭐로 지정하라고 했어요? 지금 변수명 타이머라고 지정을 해달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 타이머를 여기에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 문구 자체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어디에 마우스를 올리면? 얘가 언제 일어나래? 이 슬라이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일어나래. 그러면 밑에도 한번 써볼게요. 여기 지금 변수명 타이머에서 작성을 했어요. 얘한테다가 뭐 하면 마우스가 올라오면 할 일 해서 작성을 한다고요. 이어서 막바로 쓰죠. 마우스가 나가면 할 일까지도. 자, 마우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얘가 작동해서 멈춘다고요. 문제는 얘입니다. 마우스 나가면 다시 3.5초 있다가 셋 인터벌이 작동을 해야 된대요. 마우스가 나가면. 자, 마우스가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3.5초 있다가 요거를 작동을 해줘야 된다고요. 3.5초 있다가 함수명 얘가 실행되는 걸 해줘라고 하니까 요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요렇게 하면 될 거라고요. 저장하고 정말로 잘 되나 확인을 해볼까요? 보면 1초, 2초, 3.5 마우스로 올라가면 1초, 2초, 3.5 안 바뀌죠? 안 바뀌고 있다가 마우스가 나가면 1초, 2초, 3.5 안 바뀌네요? 마우스 아웃에 오타구나.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상태에서 그럼 작동을 하겠네? 한번 볼게요. 1초, 2초, 3.5 마우스를 올리면 1초, 2초, 3.5 멈춰있고 마우스가 나가면 1초, 2초, 3.5 다시 작동을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잘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여기에
얘 멈추는 거와 다시 시작하는 걸 함수로 바꿀 수도 있어요. 함수로 한번 해볼게요. 펑션의 타이머 on 이렇게. 펑션의 타이머 off라고 해볼게요. 얘를 재실행하기 위해서 이것 자체를 함수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타이머 on이 언제 나가고 타이머 off가 언제 들어오면 이라고 해서 함수로 한번 만들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예제가 간단해서 함수로 바꿀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1초, 2초, 3.5 마우스를 올리면 마우스가 나가면 다시 해서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살짝 업그레이드를 해 봤습니다.